안녕하세요. 대학 기초영어 튜터 최영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입학하셔서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과목에 대한 문의도 많으셔서요. 제가 요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첫 학기라서 우리 과목 소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차 특강인데요. 우리 영어 과목, 대학 기초영어 처음에 제 소개, 그래도 저희가 1학기, 2학기 1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친해지고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질문이 있으시고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평가. 예, 평가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자기소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1대1 소근소근으로 이제 소개를 참여해주고 계세요. 제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이제 자기소개해요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이 영어 학습 방법 팁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제가 1차 특강에 넣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질의응답인데 이제 뭐 유튜브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질문 많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음, 어떻게 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답변을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소개인데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6가지는 해봤고 한 가지를 안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생각하신 게 있다고 이제 결정하셨다고 제가 보고 이걸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했고요. 중3도 거의 이제 학교를 거의 이제 거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못 갔어요. 뭐 기말고사는 아예 못 봤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정말 불우하다고 해야 될까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았는데 중졸의 학력으로 17, 남들 다 고등학교 다닐 그런 시기 17살에서 21살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 좀 일을 해야겠다 건강하니까 알아보니까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신문 돌리고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오토바이를 배워서 막 신문 돌리고 새벽에는 낮에는 주유소 주유원 10시간을 서서 주유소 주유원 하고 밤에는 떡볶이 장사를 노점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제가 하다가 사람은 배워야 하겠구나.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방송대 영문과 졸업했고요. 제가 아마 검정고시를 봐서 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박사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 학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박사 학위를 MBTI와 영어 교육으로 받았거든요. 요즘 MBTI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 교육, MBTI 이런 관련 책을 7권 정도 냈는데 그중에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MBTI 관련해서 TV 출연을 여러 번 했었어요. 뭐 SBS 스페셜, YTN, 뭐 KTV 이런 데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 TVN에서 다큐멘터리로 MBTI랑 사주 이렇게 이제 2회 정도 할 예정인데 올해 3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N에 또 3월에 출연 예정이고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제가 자문을 하고 출연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TV에서 저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방영 날짜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7번이 제가 안 해본 건데요. 특허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만으로 3세고 한국 나이로는 5살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아이 어머니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아이 낳기 전과 아이 낳고 후의 삶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이런 걸로 특허를 예, 낼 예정입니다. 제가 7번이 럭키 세븐이잖아요. 근데 한동안 7번이 이제 박사 학위 받는 거였는데 7년 동안이나 제가 7년 만에 학위를 받아서 특허로 제가 바꿨어요. 요 정도로 제 소개를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1학기에는 대학기초 영어로 저를 만나고요. 2학기에는 이제 실무 영어로 저를 만나게 되실 건데요. 일단 중간고사를 4월 15일에 봅니다. 저희 대학기초 영어는. 시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시간은 추후에 확정되면 제가 공지를 하겠고요. 1주차에서 5주차까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고요. 번역 문제예요. 100% 주관식이고 뭐 번역이나 문법이나 뭐 빈칸 뭐 이 정도 뭐 이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관식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중간고사는 주관식이다. 1주차에서 5주차.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대학기초 영어 처음 접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번 주 이제 2주차 들어가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중간고사 예상 문제가 올라왔고 제가 올린 예상 문제에서 실제로 기출된 적도 있고요. 되게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가 뭐 매주 올리는 게 있거든요. 뭐 이제 단어랑 주요 표현,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예상 문제, 그리고 튜터 보충 자료. 제가 직접 매주 또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충 에서는 기말고사 이제 적중률이 좀 높아요. 6주차에서 15주차는 100% 객관식으로 기말고사가 나오는데 튜터 보충 자료 매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주 올리는 자료, 그러니까 매주 질의응답 게시판, 뭐 공지사항, 자료실, 그러니까 자료실에도 지금 튜터 보충 자료는 자료실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3개 게시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매주 자료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1주에서 5주차까지 중간고사 대비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에 제가 또 중간고사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걱정 마시고 기말고사 전에도 기말고사 대비 온라인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좋아지면 오프라인 특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항상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이제 지방에 계신 학우님들 위해서 자료를 공유를 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줌으로 특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특강도 따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다시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아직 좀 줌 사용 방법을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방에 계신 학우님들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온라인 특강을 또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특강은 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시험은 제가 특강 해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매주 공부하시고 또 시험 대비 자료도 또 올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주관식이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론은 토론 질문 많이 하셨었는데요. 토론은 5형식 문장 만들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제 4월 15일 날 치르고 나서 5월 초에 제가 토론을 게시판에 올릴 거고 토론 게시판을 열 거예요. 그럼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분께서
5형식 문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 1주차에서 5주차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형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토론을 위해서 그럼 이제 그 5형식 문장들, 이제 1형식 문장들, 2형식 문장 이렇게 문장별로 좀 모아 놓으시면 이제 토론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고 전혀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론은 기한 내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뭐 1시간 이내로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토론은. 네. 그리고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인데 이제 중간고사 범위 제외하고 6주차에서 15주차까지고요. 6월 1일 날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날짜 6월 1일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기말고사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6월 1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오타는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료는 죄송합니다. 5월 17일입니다. 기말고사는 5월 17일. 6월 17일. 예. 이거 제가 미처 수정을 못해서 예, 기말고사는 예, 6월 17일입니다. 17일 토요일. 네. 제가 이거 수정해서 여러분 자료는 다시 올릴게요. 예, 17일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출석이 20점이고요. 중간이 30점. 예, 출석은 여러분께서 매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속 빠르게 듣기를 하시면 이게 출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출석은 시간이 꼭 그 시간을 다 들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속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들으시고 혹시 뭐 1.5배속으로 들으셨다면 좀그 플레이를 좀 해주셔서 시간을 좀 채워주시기를 추가적으로 시간을 좀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석은 꼭 이제 매주 해주시면 20점 만점으로 나오실 거고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고사는 30점이에요. 비율이. 그 1주에서 5주차 범위가 좀 적어서 100% 주관식이고 토론이 10% 정도 돼요. 10점. 그만큼 토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영어를 조금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시면 아마 30분 이내로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40점. 객관식이고 6주차에서 15주차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인데요. 제가 그동안은 토론은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하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토론을 제가 올리고 나서 한번 보시고 토론도 온라인 특강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하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충분히 온라인 특강 뭐 찍어서 자료도 만들어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저는 자료는 이제 토론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충분히 커버가 되셔서 그동안은 토론 요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특강도 기말고사 특강도 항상 요청이 있으셔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뭐 이 부분은 좀 온라인 특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어려운 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요청해 주시길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기출, 중간고사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뭐, we could laugh 하면은 우리는 웃을 수 있었다. 또는 아래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flower power.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셨다면 flower power의 뜻을, 그러니까 뭐 힘 이건 아니겠죠? 예. 강의를 들으셔야 알 수 있는 그 사랑과 평화라는 뜻으로 1960년에서 70년대 반전 청년 문화 뭐 요런 내용이고 근데 실제 뭐 기출되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가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매주 올리고 있어요. 1주차, 2주차 지금 올라갔고 아마 다음 주 되면 3주차 제가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5주차까지는 중간고사 예상 문제가 올라가니까 그걸 보시고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번역만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보시면 아마 중간고사 뭐 거의 만점 나오실 겁니다.
네. 제가 중간고사 특강하면서 많이 이제 틀린 부분, 뭐 어떤 부분에 틀리냐면 이게 스펠링 오류. 이렇게 그 주관식이다 보니까 타자를 치시잖아요. 이게 이제 타자 치다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 한번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타자 치시고 그리고 뭐 스펠링 오류 그리고 뭐 대소문자 뭐 구두점 찍는 거 뭐 요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네,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은 이제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 기간, 그러니까 연장 기간도 있거든요. 근데 토론 기간 연장 기간에 만약에, 그러니까 토론 예를 들어서 뭐 5월 25일까지 토론 기간이에요. 그러면 뭐 5월 30일까지 연장 기간이에요. 그러면 25일까지 꼭 해주세요. 근데 25일 지나서 하셔면 이제 점수가 깎여요. 뭐 90%, 80% 이렇게 만점을 받아도 뭐 90점, 80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 안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토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금 틀려도 만점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어, 참여에 의의를 두시고 네, 꼭 참여를 해주시고 작년 토론 활동인데 올해도 같은 활동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1형식에서 5형식 각각 한 문장씩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1형식이에요. 뭐 3형식 이런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드리면 잘 쫑긋하고 들으셨다가 1형식 문장 한 문장 영작하고 뭐 2형식 문장 한 문장 영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1형식, 2형식 이런 말 안 쓰고 뭐 완전 자동사, 1형식은 완전 자동사, 2형식은 뭐 불완전 자동사, 3형식은 완전 자동사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쓰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도 드리고 영작 예문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작하고 영작은 모든 학우님이 다 쓰겠죠? 다른 학우님께서 영작한 문장을 댓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로 영작만 하고 그리고 딴 학우님 거에 댓글로 이제 한글로 해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튜터 자료로 충분한 설명과 뭐 정답 예시 이런 자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틀려도 된다. 그리고 내가 틀린 건 다른 학우니까 댓글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피드백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토론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라서 이런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토론이니까 이게 과제가 아니잖아요. 토론이니까 참여만 하시면 만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과제가 아니고 토론이라는 점. 그래서 참여를 꼭 해주시고 연장 기간에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본 기간 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율이 제일 높은 이제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는 100%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6주차에서 15주차 이제 마지막까지 그리고 문제 예시를 한번 100% 객관식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를 들면 다음 중에서 단어와 뜻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번 recall 뭐 재차 부르다 2번 regret 후회하다 3번 jam 혼잡 4번 dull 지루한 뭘까요? 정답은? 정답은 1번 recall은 재차 부르다가 아니라 뭐 상기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말고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뭐 단어, 뭐 주요, 뭐 구문 뭐 이런 거 질의응답 게시판에 이거 매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는 시험하고 직결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강의로 이렇게 다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올리는 건 이유가 있어서 올리겠죠. 그래서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거 잘 보시면 이제 거의 시험 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이렇게 100% 객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그 전에 제가 뭐 동영상 강의 이렇게 하고 6주차에서 15주차 다 내용 정리, 총정리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우님 중에서는 정말 영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10년 만에 영어를 처음 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뭐 과락 없이 저를 잘 따라와 주시고 출석 잘 하신 분은요. 다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 과목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선배님들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뭐 지리응답 게시판이나 제가 공지사항에 3월에 제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튜터 상담 가능 시간 안내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전화 주시면 제가 통화 가능하고 뭐 또 겹쳐서 제가 다른 학우님하고 상담 중일 때 이제 전화 오거나 이럴 때는 제가 뭐 무음으로 하거나 그래서 전화를 그러니까 상담 중일 때는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문자를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뭐 100% 다시 또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3월 제가 이제 튜터 상담 가는 시간 그 시간에는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웬만하면은 쪽지나 뭐 이제 상담, 과목 상담 게시판이나 뭐 지능학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다 보니까 제가 애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확인을 좀 깜빡하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문의 주시면 이제 조금 24시간 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평일은 되도록이면 이제 매일 이제 인터넷 들어와서 확인하고 24시간 안에는 답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온라인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바로는 전화처럼 바로는 답을 못 드려도 언제든 제가 답을 24시간 안에 최대한 드리겠다. 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영어랑 다른 과목은 이제 학습 그래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조선시대는 100점 맞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보통 이렇게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올라요. 뭐 수학도 예를 들어서 뭐 함수 열심히 공부하면 함수 부분은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영어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뭐 공부했다고 해서 토익 점수가 오를까요? 일주일 가지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영어 좀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학년이시면 1학년 지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면 졸업할 때쯤이면 예, 4년 정도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실력이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올라요. 내가 공부하는 막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뭐 10대면 1년, 뭐 20대면 2년, 30대 3년, 40대면은 4년 요 정도. 그러니까 뭐 1에서 뭐 4년 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죠.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무의식에 쌓인다는 걸 믿고 공부를 하셔야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들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스피킹이 되고 이렇게 또 유지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 그래서 이때 막 이제 포기하시면 되게 안타깝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실력 오르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뭐 3개월 열심히 뭐 회화학원 다녔는데 뭐 영어 뭐 스피킹 전혀 못한다. 영어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3개월 갖고 택도 없고요. 최소 1년 이상은 하셔야 요거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꾸준히 10분이라도 영어를 노출시키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영어 이제 요 과목 수강하셨으니까 하시겠죠. 영어 공부를.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쯤 되시면 놓지 않고 계속 영어를 하시면 영어 실력 향상되는 거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만 하셔도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10분이라도 조금씩만 영어를 하시면 졸업할 때는 영어 실력이 올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는 학습 방법이고 그러면 이 영어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실제로 영작도 시키고 제가 보고 뭐 피드백 드리고 첨삭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잠깐 포즈 누르시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영작을. 자, 뭐 여러분 영작 하셨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영작에 있어서는 조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조사가 있어서 뭐 어순이 바뀌어도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다 알아. 장소인지. 그래서 뭐 어순이 상관없어요. 한국말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할 때 어순을 신경을 안 쓰고 말을 하니까 외국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이 조사 역할을 해요. 어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자기로부터 가깝고 중요한 것에서 비롯해서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그게 바로 영어의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래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앞뒤의 말이 논리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긴밀한 관계의 말이 와야 돼요. 이게 영어식 사고거든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조사는 없어. 영어는 조사는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언어는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상관없이 모든 언어가 다를 것 같죠. 공통점도 있어요. 평서문은 주어가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나는이 나가 맨 앞에 오겠죠. 그러면 이 남은 단어 어제 종로에서 길을 건너는 그를 보았다. 남은 단어 중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 뭐예요? 예, 참 찾아보세요. 영어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순서가 바로 영어의 어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막 뜸들여. 그럼 뭐가 궁금해? 너 뭐 했어?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뜸들여. 뭐 했는데? 그래서 주어가 나오면 사람이 나면 항상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거 보았다죠. 보았다. 예. 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 보았다. 내가 뭐 했어? 난 보았어요. 그러면 또 내가 보았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그 순서가 영어의 어순인데 내가 사실은 봤어. 이러고 막 뜸을 들여.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뭘 봤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았다랑 남은 단어 중에 논리적으로 가까운 게 뭐예요? 보았다랑 가까운 거. 보았다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는 뭘 봤어? 글을 봤죠. 글을. 근데 르는 없는 거죠.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보았고 그는 뭐 했냐? 그하고 논리적으로 가까운 거 뭐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뭐 길을 건너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길이 더 가까울까? 건너다가 그하고 직접적으로 더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했어요? 사람이 나오면 동작. 건넜죠. 건너는. 그는 건넜어요. 그러면 건너는 하고 가까운 게 뭐예요? 어딜 건넜어? 뭘 건넜어? 길을 건넜죠. 길. 그죠? 예. 조사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길하고 논리적으로 가까운 거. 남은 단어 중에 어제요, 종로예요. 어디에 있는 길을 건넜어요? 종로에 있는 길을 건넜죠. 예. 종로에서. 그러면 이제 종로랑 어제는 관련이 논리적으로 있나? 전혀 없어요. 아무 관련이 있어요. 종로랑 어제는 논리적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부사가 항상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얘를 영어로 바꾸면 되죠. 나는 I 보았다, 뭐 so 그를 him 건너는 cross 그다음에 뭐 길, 뭐 the street, 뭐 종로, 뭐 at 종로, 어제, 뭐 yesterday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나는 보았죠. 보았는데 뭘 봤어요? 그를 봤죠. 그가 뭐 했어요? 건넜죠. 어딜 건넜어요? 길을 건넜죠. 근데 그 길은 어디 있어요? 종로에 있는 길이죠. 예, 논리적 연관이 없는 거 어제. 그래서 I saw him cross the street at 종로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영작하신 거 난 좀 첨삭을 받고 싶다. 여러분이 영작하신 거 올리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릴게요. 게시판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했을 때 제일 많이 왔었던 오류예요. 그러니까 yesterday를 맨 앞에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래도 돼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지만 이 뉘앙스가 어제가 그럼 이렇게 강조하려면은 이제 어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어제 뭐 하셨어요? 막 이랬을 때 알리바이로 어제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일 때는 앞에 놓지만 여기가 어제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 않죠. 문맥상.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 다음에 후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힘 후라는 영어는 없거든요. 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건데 대명사는 수식어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는 관계대명사 형용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니까 후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의 품사가 beautiful도 형용사잖아요. 근데 beautiful girl이 she나 her로 되지 beautiful she, 뭐 beautiful her 이러면 어색한 거 느껴지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beautiful she가 이상하듯이 she who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lucky guy 뭐 이런 게 힘인 거지. 그래서 lucky나 who나 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lucky guy who 블라블라인데 이 길어서 뒤에서 얘를 수식한 거야. 짧으면 앞에서 수식, 길면 뒤에서 수식. 그래서 이 who 이하도 다 요 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을 모두 포함해 있어요. 대명사는. 그래서 힘하고 who는 함께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who가 힘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래서 힘, who는 안 된다.
그리고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이제 소속되다가 떨어져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로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from이라는 이제 from 종로를 쓰면은 종로에 이제 딱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출신이 종로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at이 좀 더 적절하고요. 이는 제가 이제 종로를 아는 그 한국에 사는 원어민한테 물어봤는데 인종로 어색하다고. 왜냐면 인이라는 것은 어디 이렇게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이라는 게 live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live in 서울. 예, 왜냐면 서울 내가 안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 아니란 뜻이 아니라서 인은 보다는 어떤 특정 지점, at은 어떤 특정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라는 지점에서. 그래서 at이 좀 더 낫고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종루어 이렇게. 종루니까 이걸 r로로 막 쓰시는 분이 많은데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 나는 대로 작성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서 종로라고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종노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노라고 발음 나는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to 크로스 쓰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so라는 지각동사는 현재랑 관련 있는 거라서 이제 to 부동사를 쓰지 않아요. to는 미래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는 동사 원형이나 진행형만 돼요. 이게 to 부동사는 안 돼요. 예. 그래서 cross나 crossing 가능한데 crossing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길을 건너는 글을 본 건데 건너고 있는 그 생생함을 표현하면 crossing도 가능해요. 네,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건너고 있는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뉘앙스 차이가 좀 있고요. 예. 또 yesterday를 이제 그 대문자 쓰면 안 되겠죠. 소문자로.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대소문자 오류가 그러니까 I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I는 항상 대문자 써야 되거든요. 나는은 이런 대소문자 오류 좀 주의하시고 중간고사 100% 주관식이니까 전치사인은 특정 장소 안에 있다. 이런 뜻이라서 예, live in 서울. 전치사 at은 특정 지점에 있다. 그래서 arrive랑 잘 어울려요. arrive는 어디라는 지점에 도착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arrive가 항상 at이랑 어울려요. 지점에 도착하다. arrive at 비행기 타고 가서 arrive at we will arrive at 뭐 Korea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코리아를 지점으로 보는 거 도착하는 그 목표 지점. 그래서 at은 그런 뜻이다. 이는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선 종로 아니라 종로라는 지점을 의미해서 이니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온 종로도 가능해요. 온 종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릿을 뭐 로드로 쓰신 분도 계세요. 뭐 로드 써도 되죠. 근데 로드는 차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는 걸 봤어. 이러면 이제 좀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죠. 보통은 인도를 건너지. 차가 다니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를 막 건너다. 이거는 그래서 로드는 차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뭐 더 로드 하셔도 되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생각해서 영작을 하라고 하면 정말 학생들, 학우님들이 뭐 다 생각해서 I, 뭐 saw him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말 같은 말 논리적으로 연결된 거 생각하면서 I saw him, 그는 건넜어. cross 어디를? the street, 종로 yesterday, 뭐 at 종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말처럼 I yesterday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나랑 어제랑 논리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식 사고를 영어는 영어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해석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해석도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뒤에서 앞으로 오지 마시고 한국식 사고 하지 마시고 영어는 영어식으로 해석도 I saw him. 그러니까 들을 때도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걸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순서로 들으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단어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I yesterday 하면 못 알아듣죠. 나랑 어제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요거를 가지고 영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렇게 제가 OT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한 학기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